닭가슴살. 다이어트 필수품이자 헬창의 상징. 하지만 퍽퍽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한 트럭인데요. 그러다 보니 부드럽고 촉촉한 닭가슴살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 할 수 있죠. 학계에 보고된 여러가지 논문을 종합해본 결과 현재 시점에선 딱 3가지 물질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피셜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고기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물질이죠. 두 번째는 인산염입니다. 고기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동시에 FDA의 그라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식품 리스트에 공식 등재된 치트키 같은 물질이라 이걸 안 쓰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모든 곳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가정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패스. 그리고 세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에? 접시 닦는 그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현재 닭가슴살 관련 내용 중 쭈야공 피치님의 영상을 보면 베이킹소다가 비법으로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간증이 뒤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해봐도 너무 차이가 심할 정도로 베이킹소다를 쓰면 훨씬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나옵니다. 참고로 얘랑 얘 둘 다 끓는 물에 푹푹 삶은 겁니다.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그런지 알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Okay, sodium bicarbonate can be used for further processed product. 이분은 누구냐? 소개합니다. I'm Massimiliano Petracci. I'm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ologna, and my research activity is mainly based on poultry meat quality, both related to farming factor, but also related to the use of poultry meat for further processing. 페트라치 교수는 지난 2012년 닭가슴살에 미치는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결과가 꽤나 놀랍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이 되는 80도로 익혔을 때 조리 전 대비 평범한 닭가슴살은 77%, 소금을 쓰면 85%, 업계픽인 인산염을 쓰면 90%까지 뛰는데요. 대신 베이킹소다를 쓰면 무려 98%! 이 22%의 갭이 전부 수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고, 인산염을 써서 전문 업체에서 만든 제품보다 우리가 만든 방구석 베이킹소다 닭가슴살이 이론적으로 더 촉촉하다는 얘기라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저는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수비드 머신을 이용해 80도를 정확히 맞춰 해당 실험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봤는데요. 와, 진짜 그대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왜 되는 거예요? It's all mainly based on the alkalinization effect, so it is able to raise the pH of the meat. 알칼리화 효과. 고기의 pH가 상승해 알칼리성을 띠게 될수록 수분 보유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축산학의 기초이자 필수 상식이죠. 일반적인 닭가슴살의 pH는 5.8. 하지만 pH 8에 가까운 베이킹소다 염지액에 담가두면 pH가 6.5까지 상승하게 되어 수분 보유력이 증가해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페트라치 교수님의 연구 성과였던 거죠. 자, 이런 신박한 원리에 비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소금, 베이킹소다, 미원,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세한 중량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퀘스천. 베이킹소다는 과연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할 것 같고, 이런 우리를 어여삐 여겨 페트라치 교수님은 이미 모든 실험을 해놨죠. 2.4에서 3.2% 사이가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저는 3%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냉동 닭가슴살을 해동없이 그대로 염지액에 투하해서 냉장고에서 최소 8시간 이상 박아둡니다. 염지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수분을 좀 더 많이 먹긴 하지만 체감이 들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 대신 식감의 차이는 확연한데요. 촉촉하면서 결이 살아있는 전통적인 닭가슴살을 원한다면 8시간, 닭다리살같이 식감이 적은 푸딩스러운 부드러움을 원한다면 16시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익히는 건 평소 각자 쓰시던 방법을 쓰면 되는데 베이킹소다 닭가슴살은 가장 간편하지만 최악의 방법. 끓는 물에 푹푹 삶았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나면서 그 진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평범한 닭가슴살을 이렇게 익힌다? 고든 렌즈 샤우팅 확률 99%. 닭가슴살을 먹는 최악의 방법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풍채부터 다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알칼리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는지 오래 담가두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요. 잠깐 밖에 두거나 물에 한번 씻어주면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와, 칼 들어가는 것부터 다르네. 그냥 칼이 바로바로 들어가요, 부드럽게. 와, 벌써 이 촉촉함 보세요. 이게 비주얼이 진짜 그냥 닭다리살인데요? 100도 20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육즙이 아직도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자, 이쯤에서 비교해보는 우리가 흔히 하는 퍽퍽살이고요. 그리고 이거 24시간 염지한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른 고기가 됩니다. 다른 고기예요, 다른 고기. 이거는 그냥 손으로 바로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말 안 하고 주잖아요? 이거 수비드라고 생각할 정도로 텍스처가, 그러니까 퍽퍽살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닭다리살의 범주에 속하는 식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신기한 게 어떻게 색까지 약간 이렇게 밝은 끼가 이렇게 돌 수 있죠? 베이킹소다 닭가슴살은 우리의 고정관념, 닭가슴살은 퍽퍽살이라는 공식을 가볍게 깨버릴 정도로 놀라운 퍼포먼스에 탄탄한 원리까지 갖추고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사실 여기까지 영상을 쭉 보신 분들, 특히 원리 파트를 보신 분들은 직감하셨겠지만 이 방식은 닭가슴살을 넘어 다른 재료로 확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감바스 영상에서 선보였었던 새우에 베이킹소다를 뿌리는 것도 같은 뿌리였던 거죠. 그렇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 방법은 분명 만능치트키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회로 돌려보면서 출연해주신 페트라치 교수님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Of course, yes, because the mechanism is not related to the species, and so is related to the effect on the pH of the meat or seafood. So I think that sodium bicarbonate or carbonate can be used widely in any kind of meat.